시작하겠습니다. 고향 한국사 가나선 공부입니다. 가나선 교재 33쪽에 이 한국선의 역사와 전통입니다. 선의 전례와 조사선의 수용. 한국의 가나선은 육조 해능선사가 정착시킨 조사선의 흐름을 고스란히 이어받고 있는 조사선의 정맥이다. 한국에 이 선법이 처음으로 들어온 것은 신라 말과 고려 초기로 당시 당나라에서 유학한 구법성은 이제 법을 구하러 신라나 고려에서 이제 중국으로 당나라로 유학을 간 걸 말합니다. 중국에서 선법을 받아와 이 땅에 전파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대부분 해능 대사의 제자들로 선법을 받아왔고 이들에 의해 형성된 것이 바로 구산선문이다. 이제 구산선문은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국사 교과서에서 다 배웠죠. 9산에 선을 전하는 선문이 이제 열렸다는 것입니다. 고려 시대에 이르자 이 구산선문을 통칭하여 조계종이라 불렀는데 이것은 해능선사의 선법을 이은 선종이라는 뜻이다. 대한불교 조계종의 조계종이란 종명 또한 해능선사가 머물며 도노선법을 펼쳤던 산 이름에서 유래한다. 당송시대부터 해능선사를 조계해능으로 불러온 점으로 볼 때 조계종은 그 정체성을 조사선의 정맥을 잇는 데 두고 있음을 단적으로 알 수 있다. 구산선문과 그 선문을 연 계산조는 선문조사 예찬문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가지산문, 이제 이 9산문 중에서 장자, 이제 우리가 큰아들 그러잖아요. 이게 장자산문을 가지산문이라 그래요. 가지산문은 이제 도의국사라는 분이 이제 중국에서 마음을 깨쳐가지고 조사가 되어서 이제 신라로 돌아온 게 서기 821년이에요. 서기 821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1200년 정도 됐죠. 1200년 전에 도의국사가 이제 조사선을 처음으로 우리 한반도에 전한 분입니다. 두 번째는 사굴산문의 범일국사. 사굴산문은 저 강릉에 가면 굴산사지라고 있잖아요. 그 강릉에 가면은 왜 테라로사, 강릉 테라로사 가봤어요? 거기 고기가 구정리라는 곳인데 그 구정리에 보면은 그 굴산사지라 해가지고 큰 뭡니까? 그 단간지주가 있는 돌로 이렇게 새긴 단간지구가 우리 사람 키 한 서너 배 되는 큰 우리나라 최고 큰 단간지주가 있는 거기가 있거든요. 거기가 이제 굴산사지, 사굴산문, 범일국사라는 분은 이제 강릉의 단오제가 유명하잖아요. 강릉 단오제가 이제 누구에게 제사를 지내냐면 그 대관령 산신이 범일국사가 대관령 그 국사단이라 그래가지고 범일국사에게 제를 지내는 것으로부터 단오제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굴산문은 강릉 쪽에는 아주 큰 산문이었어요. 세 번째는 사자산문은 이제 철감 도윤국사라는 분인데 이 사자산문은 영월에 가면 법흥사 있죠. 5대 보궁의 하나인 영월 법흥사, 또 저쪽 화순에 가면 쌍봉사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면 그 화순 쌍봉사에 가면 철감 도윤국사의 비가 있는데 부도가 있는데 그 부도가 제가 본 부도 중에서는 최고 멋있어요. 저는 그걸 처음에 보는 순간에 전율을 느꼈어요. 와, 세상에 이런 것이 있구나 할 정도로 너무너무 멋있어요. 꼭 여기 한번 가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 사굴산문, 굴산사지도 한번 가보시고 또 사자산문, 철감 도윤국사의 부도가 있는 화순 쌍봉사 또 꼭 한번 가보시고요. 그 다음에 성주산문의 문염국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충청도 성주에 가면은
그 성주산이 있습니다. 여기가 서천인가? 군산 위에 그 서천 그쪽에 있는 그 아주 가면 그 넓은 절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림산문 현욱국사는 이 복림산문은 정확하게 제가 어디인지 까먹었습니다. 그리고 희양산문은 이제 봉암사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이제 그 봉암사 같이 순례하는데 그 봉암사가 있는 데가 희양산문이고요. 거기는 이제 도헌국사. 독리산문은 태안에 전라도 태안에 가면 곡성사라고 있어요. 곡성사를 이제 본산으로 하는 독리산문 해철국사. 이 해철국사 문화에 이제 그 유명한 그 풍수지리로 유명한 도성국사 있잖아요. 도성국사가 이 독리산문 선사입니다. 그 다음에 8번째 수미산문은 해주에 있는 수미산에 산문을 연 이엄국사라는 분인데요. 여기도 뭐 법맥이 쭉 이어집니다. 9번째가 실상산문 홍척국사인데 이번에 우리가 이제 그 구산선문 순례하면서 지리산 실상산문을 이번 가을에 가기로 했거든요. 그 실상사를 본산으로 하는 산문이 실상산문입니다. 근데 이 9산문 중에서 그 산문을 실제 가장 먼저 연 것은 이 실상산문이 가장 먼저 열었어요. 홍척국사의 실상산문이 가장 먼저 열었습니다. 우리 아기 부처님들이 아주 재밌게 놀고 있네. 이제 그렇게 해서 그 밑에 문단에 조계종의 종조인 도의국사는 해능선사의 사세인 서당지장선사에게 선법을 받아왔다. 그러니까 우리 구산선문에 가장 먼저 선법을 전한 도의국사가 중국에서는 해능대사의 4대 제자 되는 서당지장선사에게 깨달음을 인가받아 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법맥이 이제 그 서당지장선사에게 이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지장선사가 이 도의국사를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할 때요. 진실로 이런 사람에게 법을 전하지 않고 누구에게 전하랴 하면서 법명을 도의라고 고쳐주고 법을 인가를 해줬다 그러거든요. 이 표현이 참 좋잖아요. 진실로 이런 사람에게 법을 전하지 않고 누구에게 전하랴. 이제 이런 아주 멋진 말을 들을 정도로 도의 스님이 이제 굉장히 그 수행의 법력이나 또 여러 가지 행동 거지가 굉장히 높이 존중되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5쪽으로 넘어와 가지고요. 그 가운데 문단에 보면 고려를 세운 태조 왕건의 건국 이념은 불교였다. 그래서 이 고려는 불교 국가였거든요. 불교를 이제 국교로 삼아 가지고 이제 개국한 나라가 이제 고려고, 그 고려는 태조 왕건이 이제 나라를 일군 사람이잖아요. 이 태조 왕건 자신이 이제 그 선사들을 굉장히 존중했고 신심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불교 사상, 불교의 지혜로 이 고려를 건국하고 후삼국을 통일하고 불교를 고려를 세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맨 밑에 문단에 보면 왕실의 이제 강력한 후원을 받는 천태종의 출현으로 선종은 다소 위축되었는데 12세기에 접어들어 교단을 정비하면서 새로운 기반을 다져 나왔다 그랬는데, 이제 요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고려 시대에 이제 태조 왕건 이래로 이제 여러 왕들로 시대가 흘러가면서 이제 선종이 워낙 그 힘이 강하니까 이 선종의 기세를 좀 누리려고 그 중에서 이제 대각국사 의천이라는 분이, 이분은 이제 왕자였는데 출가를 해가지고 이분이 의도적으로 천태종을 크게 일으켜요. 그래서 이제 천태종을 중심으로, 이 천태종은 이제 교학 불교죠. 교학 종파인데 이제 법화정을 소유경전으로 하는 종파입니다. 지금 현대 우리나라의 저
단양 구인사에서 말하는 천태종하고는 다른 거예요. 단양 구인사는 원래는 천태종이 아니었는데 이제 자기들이 이제 교단이 세가 커지니까 자기 전통을 어디로 찾을 것인가 하다가 찾다가 천태종을 이은 거거든요. 근데 이 고려시대 천태종은 대각국사 의천이라는 왕자가 머리를 깎고 출가했으니까 그 위세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천태종을 중심으로 해서 선을 좀 이렇게 압박을 해서 이제 선종을 위축시켜 나가요. 그래서 이제 많은 선사들이 너 천태종 할래, 선종 할래 이렇게 이제 협박을 받아가면서 이제 이렇게 그거는 아주 그런 일화도 있을 정도로 어려운 시절이었는데 이제 그래도 이 선종의 정체성을 지키는 그런 이제 선사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가지산문의 원흥학일 국사나 사굴산문의 무감탄연 국사 이런 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가지고는 고려시대 이자현 거사 같은 분이 거사불교 시대를 열어가지고 이제 다양한 불교의 사상이 이제 전개가 됐고요. 그 다음에 37쪽에 와가지고 그 가나선의 수용과 정착이라는 부분이 있죠. 이제 고려시대 후기에 들어오면, 중기 후기에 들어오면 고려시대 무신 정권이 이제 들어서잖아요. 이제 무신들이 이제 사당을 조직해서 이제 왕을 협박하고 문신들을 이제 겁박을 해서 권력을 이제 찬탈을 하잖아요. 그리고 왕은 허수아비를 만들어 놓고 무신들이 자기들끼리 이제 사당을 조직해서 이제 정권을 좌지우지하죠. 그러니까 국정이 이제 혼란에 빠지니까 그 틈으로 이제 고려 불교 성단도 상당히 혼란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령 스님들 세계에도 이제 권력에 아부하거나 권력을 이제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성풍이 쇠퇴하면서 불교 역시 굉장히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때에 이제 보조국사라는 분이 출연해요. 보조 진울 스님이 이제 그 송광사를 수선사라고 그때는 이제 수선사라 했습니다. 지금은 송광사로 하는데 수선사를 거점으로 해서 정예 결사 운동을 일으킵니다. 이 정예 결사 운동은 이제 우리가 전에 공부할 때 왜 우리 마음의 양변을 여인 자리를 정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에 나다, 너다, 있다, 없다, 선이다, 악이다 하는 그런 상대 분별을 다 떠나면은 우리 마음이 고요해지는 정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그 정할 때 그 정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 양변을 여인 그 마음자리가 정이 되고 그 자리에서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지혜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정해, 우리 마음이 이제 정해로 되어 있다고 이제 육조 스님이 이제 육조 단경에서 법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이 보조 스님이 이제 이 정과 해를 쌍수하는 결사 운동을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조금 이제 논란이 되는 문제예요. 이제 우리 도반님들 아직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이제 왜 이게 논란이 되느냐면 이 보조 스님은 육조 단경에서 이 정해를 정해 불이라 그랬거든요. 정과 해가 둘이 아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 보조 스님은 이 정해를 이제 정도 닦고 해도 닦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쌍수를 얘기해요. 쌍수. 그러니까 정해가 둘이 아니다와 정해를 둘을 닦아야 된다는 말은 육조 스님 법문에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그러니까 이 이제 육조 스님은 정해가 둘이 아니다. 하나다. 그러면 그 정과 해가 하나가 되는 걸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분은 그걸 이해를 못한 것인지 알지 못해서 그런지 아니면은 알고도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정과 해를 둘을 닦아야 한다 그랬더니 정의 쌍수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넓게 수용이 됐는데
이제 근현대로 와가지고 성철 스님 같은 분들이 이제 이 정의 쌍수를 주장하신 걸 보고는 굉장히 이제 혹독하게 비판을 해요. 이거는 이제 잘못 봤다. 이제 정과 해가 하나인데 둘을 정도 닦고 해도 닦아야 한다는 얘기를 한다면 이거는 법을 이제 잘못 본 그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어느 것이 옳은가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면 저절로 답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결론을 내린다, 이제 보조 스님 맞다, 성철 스님 맞다, 이런 제 나름대로의 결론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걸 제가 여기서 말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직접 한번 해서 이제 정해 쌍수가 맞느냐, 정해가 하나인 정해 불이가 맞는지 이제 그거는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면 여러분들이 저절로 안목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가나성 공부하면서 그런 것이 중요한 포인트구나. 요거를 내가 한번 깊이 공부해서 요게 어디와 연결되느냐면 도노 점수, 도노 돈수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조 스님은 정의 쌍수, 정과 해를 같이 닦아야 한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도노한 다음에 점점 더 닦아야 한다 해서 도노 점수를 주장하거든요. 근데 성철 스님은 이제 정해 불이기 때문에 정과 해가 하나이기 때문에 정과 해가 하나가 완성되면은 더 닦을 것이 없다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노, 단박에 깨치고 단박에 닦는다 해서 도노, 돈수를 주창했거든요. 그래서 육조 스님의 육조단경에는 이제 정해 불이 도노, 돈수를 설법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보조 스님이 이제 육조 스님보다는 보조 스님이 한 1100년대 분이고, 육조 스님이 700년대, 600년대 후반에서 700년대 초 사이니까 연대로 보면 한 500년 지나가지고 보조 스님이 그런 주장을 했는데 그 주장이 이 육조 스님의 육조단경을 바른 안목으로 보고 하신 법문인지 아닌지 이제 이게 지금 이제 시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반님들도 누가 이렇다 저렇다 하는 말보다는 자기가 조금 공부해 보면 좀 찾아보면 이건 그렇게 이해하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와가지고 38쪽에 밑에 문단에 보면 그러나 가나선을 고려불교에 본격적으로 수용한 분은 진각 해신국사다. 이제 아까 제가 보조국사가 정예결사를 했는데 이 정예결사를 통해 가지고 교단 개혁운동, 수행운동, 또 성풍진작운동을 했는데 그 2대가 누구냐면 진각국사예요. 그래서 보조스님 제자죠. 이 진각국사는 참 훌륭하신 분이었어요. 보조스님도 훌륭하신 분이지만 진각 해신국사는 정말로 대단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해심선사는 우리나라 최초의 공안 모음집이라 할 수 있는 선문염송을 편찬했다. 요 선문염송은 이제 조사선 시대에 그 조사들이 깨달은 1700 공안이 있잖아요. 화두 공안이 있잖아요. 1700 화두 공안을 다 수집을 해가지고 이제 화두 공안 백과사전처럼 펴낸 것이 선문염송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은 중국에도 이런 책이 없었고 일찍이 이런 책이 없었고 일본에도 이런 책이 없어요. 고려 시대에 이 진각 해신국사가 편찬한 선문염송과 같은 책은 정말로 선종사에서 굉장히 높은 의미가 있는 그런 책을 고려 불교에서 편찬했다는 것이 이제 고려 시대 우리나라 조사들의 그런 어떤 선에 대한 안목, 그러니까 한국 선의 어떤 깊이, 위상을 보여주는 쾌거죠. 예, 그래서 그 선문염송 같은 거는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9쪽으로 넘어오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보조국사나 진각해신국사가 이제 일으켰던 그 정예결사가 좀 쇠퇴합니다. 이제 그게 정예결사 운동이 이제 무신정권 있잖아요. 무신정권 중에 최우, 이제 무신정권이 이제 2대가 최우인데 그 최우가 이
수선사를 적극적으로, 정예결사를 적극적으로 밀었어요. 이제 그거는 아마 기성교단이 이제 왕실과 귀족 계층하고 이제 유대가 깊다 보니까 그런 왕실과 귀족의 어떤 그런 권문세가의 그런 후원과 공양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교단이 좀 부패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이제 무신 정권은 이제 그런 권문세가나 왕실의 권력을 이제 비토하고 이것을 이제 새로운 권력 창출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권력 창출에 이제 힘이 될 수 있는 불교 신앙 세력이 필요했겠죠. 그러니까 그런 이 바탕에서 이제 성가의 개혁 운동을 표박한 이제 정예결사를 이제 정권 차원에서, 무신 정권 차원에 뒷받침을 했는데, 이제 무신 정권이 이제 와야 되니까 이제 다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되죠. 그럴 때 이제 일현국사 아시죠? 삼국유사를 지은 일현국사. 저도 몰랐는데 이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 이 삼국유사를 지은 일현국사가 이 강사가 아니고 선사더라고요. 참선한 수행자였어요. 이거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더구나 이 일현국사가 그 삼국유사를 저술한 것이 70세가 넘어서 지었어요. 우리가 나이가 70이 되면 눈도 그죠? 노안이 와가지고 눈도 잘 안 보일 텐데 70 넘어가지고 이 삼국유사를 저술을 했거든요.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지금으로 보면 100살이 넘었죠. 그런데 그러니까 일현선사가 참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군위에 가면 인각사라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 삼국유사를 지었는데 70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현국사를 중심으로 다시 일현국사가 가지산문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지산문이 다시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0쪽으로 넘어오면은 가나선의 발전과 완전한 정착이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이제 가나선이 처음으로 고려에 도입된 거는 이제 보조국사와 진각해신국사가 이제 화도공안집을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도입했지만은 가나선이 고려 한반도에 확고하게 정착된 것은 고려 말에 활약한 3대 선지식에 의했어요. 3대 선지식이 누구냐면 태고보우국사, 나홍해근 왕사, 백운경한 선사예요. 그래서 이 세 분을 고려 말 3대 화상이라고 그래가지고 고려 시대 말기에 가장 큰 스님 세 분을 꼽는 겁니다. 이 세 분은 다 몸소 중국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선문의 종사들을 법거량을 해가지고 임재종의 정맥을 이어와서 고려의 그 임재정맥을 전수를 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태고보우국사는 20년 동안 뼈를 깎는 정진으로 37살, 이제 38에 이분이 태고보우 스님이 화두를 타파해요. 그래서 이제 37의 화두를 37의 오메이가 되고 38의 화두를 타파해서 깨칩니다. 그런데 이제 주변에서 그냥 혼자서 깨치고 그대로 있지 말고 중국의 남방에 가면 임재종 조사들이 계시니까 임재종 조사들을 찾아가서 그 깨달음을 정금받아 인가를 받으십시오. 이렇게 이제 중국과 일본 스님들이 권유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태고 스님이 38에 깨달았지만 46인가에 이제 중국으로 갑니다. 그때는 이제 원나라죠. 원나라로 가서 남방으로 가가지고 이제 서곡천공 선사가 이제 임재종 조사였는데 이분에게 이제 깨달음을 인가를 받아옵니다. 그 다음에 나홍해근 선사는 제가 늘 자랑으로 하고 있는 제 고향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제 마을이 이제 나홍 스님이 태어난 마을이어가지고 제가 여기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인연도 이 나홍 스님 고향 마을에 제가 태어나가지고요. 어렸을 때부터 나홍 스님은 우리 고향 마을의 자랑이었고 전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그 영향이 저도 컸는데 이 나홍 스님도 이제 깨치고 중국으로 건너가서
철임 선사에게 인가를 받아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운 경한선사는 이제 이 백운 경한선사는 유명한 그 직지심체 요절이라는 우리나라 인류 문명사에서 최초로 그 금속 활자로 책을 만들었던 분 있잖아요. 그게 이제 백운 경한선사거든요. 그래서 이 백운 경한선사 역시 이 중국으로 건너가서 서곡천공선사의 법을 이어옵니다. 그래서 이 그 세계 최고의 금속 활자본으로 공인되어 있는 직지심체 요절이 이 바로 백운 경한선사라는 가나선 선사가 가나선의 종지를 가나선의 지혜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금속 활자로 만들어 가지고 펴낸 책이 직지심체 요절이라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나중에 한번 이 직지심경을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 내용이 이제 선의 지혜를 부처님부터 역대 조사들에게까지 이 깨달음의 지혜를 모아놓은 간절한 그런 어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1쪽에 보면은 우리나라의 이제 이 화두참선법을 완전히 정착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분이 이제 태고 스님이나 나홍 스님 계시지만 그 중에 태고 스님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태고 스님을 중흥조라 그래요. 중흥조. 즉 조계종을 크게 다시 일으킨 분이다. 누가? 태고 보호국사가. 그래서 태고 국사는 가나선 수행을 하되 화두 참구를 하여 의심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고 화두를 타파한 뒤에는 본색 종사를 찾아가. 여기서 본색 종사라는 것은 이제 명한 종사, 이제 화두를 깨쳐서 자기 안에 번뇌를 완전히 없앤 그런 이제 조사를 찾아가 가지고 깨달은 일을 찾아가서 깨달은 경지를 확인받고 인가를 받아야 된다는 그 전통을 세운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보면 깨달았다는 분이 많거든요. 유튜브에 보면 뭐 자기가 공부가 끝났고 자기가 다 알았다는 분들이 이제 많이 유튜브에서 도사, 법사로 많이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분들은 이 우리 선문의 전통인 깨달으면 반드시 바른 스승을 찾아가 가지고 그 깨달음이 바른 깨달음인지 아닌지를 점검받아서 인가를 받는 전통이 있는데 이제 그분들은 그런 전통이 없어 보여요. 또 있어도 그 인가를 해준 스승이 바른 깨달음의 안목이 없는 사람인데 가가지고 그러니까 옳게 바른 안목을 갖추지 못한 분인데 가서 깨달았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북한산 최고봉이 그 백운대가 아닙니까? 백운대는 이제 한 해발 800m 정도 되는데 이제 북한산 안에도 보면 뭐 문수봉, 보현봉, 의상봉, 또 이제 원효봉 여러 봉우리들이 많아요. 근데 가령 북한산 최고봉 백운대가 이제 우리 불교의 깨달음의 최고의 경지라고 한다면 이제 그 최고봉까지 올라가야 깨달음이 되고 그게 올라가면 북한산이 한눈에 딱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공부에도 보면 이제 깨달음의 과정이 이제 윗바사나 같은 경우는 뭐 낮게는 4차제, 4단계, 9단계, 12단계가 있다고 또 교학의 이제 화엄종 같은 경우는 52단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예를 들면은 화엄종 같은 경우는 52단계가 있는데 한 40위 또는 50위에 이르더라도 52위가 부처님이 깨달은 경지거든요. 근데 그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한 50위가 아닙니다. 한 40계단이나 30계단에 가지고 내가 깨달았다고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면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위에 더 깨달음의 경지를 모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목이 그 선에서 멈춰 있는 거거든. 그걸 깨달음이라 그러면
자기도 속은 거고 또 그걸 깨달음이라고 다른 사람인데 인가를 해주면 남도 공부를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인데 공부를 이제 법문을 듣고 그 길을 공부로 삼으면 전혀 이익되는 바가 없죠. 그래서 부처님은 이제 바르게 깨닫지 못한 사람이 깨달았다고 말하면 그거는 이제 거짓말이고 또 그 거짓말은 다른 거짓말과 달리 이제 부처님의 정법을 해치기 때문에 이제 부처님의 정법을 해친다는 것은 깨달음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출가도 하고 이제 도를 닦는데 이제 그 바른 깨달음을 일러주지 않고 이제 거짓된 깨달음을 깨달음이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 바른 깨달음으로 가려는 사람들을 방해해가지고 이제 삿된 길을 안내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은 이제 산채로 무간지옥에 간다 그러셨어요. 우린 보통 죽어서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하는데 살아있는 채로 무간지옥 간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은 구제불능이다. 보통 우리가 지옥 중생에 가도 무간지옥이라는 거는 이제 지옥을 보통 우리가 지옥 가면 이제 밑바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공간에 가면 이제 바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가 그 라이프 그 사이클에서 보면 사람이 이렇게 하얀 곡선을 가더라도 바닥을 치면 다시 반드시 올라오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무간지옥은 바닥이 없는 지옥. 바닥이 없는 지옥. 이해하시겠어요? 무간 지역이요? 예, 무간. 예. 공간이 없다. 그렇죠. 예. 공간이 없다. 예. 무한한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죠. 엄청 무서운. 엄청 최고의 그런 최고의 욕이고 최고의 업이죠. 악업이죠. 근데 이 이제 못 깨달은 사람이 깨달은 거.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걸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데 내가 깨달았다. 이제 불교를 공부하고 불교를 안내하는 사람이 깨달음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굉장히 신중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요즘 보면은 이제 그렇지 못하고 이제 이걸 쉽게 말하는 사람들이 보여가지고 굉장히 염려스러운 거기 때문에 저라도 이런 얘기를 해줘야겠네요. 나는 아직 못 깨달았어요. 나는 아직 모르는 그 깨달음의 경지를 그 체험한 건 아닌데 이제 이치로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치로는 알겠는데 나도 그까지 이제 그거는 결국은 자기 마음에 이제 욕망이나 이제 화나 어리석음이 다 없어야 되거든요. 일체의 번뇌가 소멸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자기 마음에 내가 이제 욕심과 화와 어리석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린아이가 아닌다면은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있는데도 자기가 깨달았다 이러면 그거는 이제 거짓말이지. 자기도 속이는 거고 남도 속이는 거니까 그런 사람은 무견지옥 같다 그러거든. 자, 그래서 이제 이제 공부에 깨달으면 바른 선지식을 찾아가서 정근과 인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선문의 이제 하나의 중요한 관문으로 이제 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42쪽에 보면은 태고 보우국사가 대한불교 조계종의 중흥조로 숭앙받는 이유. 이제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화두를 타파해서 견성성불을 하고 중국으로 가서 원나라로 가서 만리가 되는 그죠? 어마어마한 긴 거리를 가셔가지고 이제 서곡천공선사를 만나서 그 깨달음을 점검받고 깨달음을 인가를 받아와요. 그래서 서곡천공선사의 가사를 전수를 받으면서 서곡천공선사가 뭐라 그러냐면 태고 스님에게 인가를 해주면서 그 42쪽에 나오죠. 불법이 동방으로 가는구나. 42쪽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불법이 동방으로 가는구나. 즉 이제 임재종의 정통 법맥이 이제 고려로 간다는 얘기죠. 고려로 태고 스님에게 전해줬으니까 불법이 동방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고려 태고 스님 이전에 그러면 이미 선이 들어와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건 역시 선맥이죠. 선맥인데 요 임재종이라는 이제 임재 선사가 출연해서 이제 그 후대에 와가지고 간화선으로 깨치고 정금과 인가를 받은 법맥은 요 임재종 서곡천공 선사대에 와서 이 우리나라 고려 스님에게 이 법맥이 전수가 되는 거거든요. 요 기록이 명확해요. 그 이전에 구산선문 법맥은 그 뒤에 역사가 오래되면서 흐릿흐릿해져 버렸거든요. 그런데 요 고려 후기에 태고 보우국사가 임재종의 서곡천공 순사로부터 법맥을 깨달음을 인가받아 온 이 법맥은 또렷또렷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이나 한국 불교의 웬만한 스님들은 다 임재종 법맥을 내세워요.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답의하고 장례할 때 보면 임재종 몇 대 무슨 스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달해를 할 때 그렇게 하거든요. 그럴 정도로 이제 임재종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죠.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틱약한 스님이 베트남 출신인데 이제 베트남이 이제 공산화되고 프랑스로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명상을 안내해가지고 그 퓨런빌리지라는 어마어마한 그런 그 선센터를 만들어가지고 그게 이제 저도 가봤는데 막 대학 캠퍼스 같은 게 여기저기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동네가 막 다 그 선센터가 돼 있는데 어마어마해요. 근데 이게 이제 프랑스만 있는 게 아니고 미국에도 가보니까 동부권에도 그런 데가 있고 서부권에도 있고 전 세계에 퓨런빌리지가 한 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 틱약한 스님이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왔는데 우리나라 와가지고 이제 우리 조계종의 선지식을 좀 만나고 싶다 해가지고 소개해 준 분이 백양사에 그 당시 서홍 스님이라는 분이 살아 계셨거든요. 그 서홍 스님 만나가지고는 이제 자기가 임재종 38대 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스님도 임재종 법손이지 않습니까? 저도 임재종 법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법형제 질환입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그거를 이제 의미 있게 인사를 나눴어요. 그러니까 이제 틱약한 스님도 우리나라 스님들도 자기가 임재종 법손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진 거죠. 이제 그런 얘기를. 그래서 이제 그 임재종 정통 법맥을 이어와서 우리나라의 간화선을 이제 널리 대중화하신 분이 태고 보우 스님이기 때문에 이 대한불교 조계종에서는 이제 태고 스님을 중흥조로 이렇게 모셔주고 있는 거죠. 현재 그럼 우리나라에 그런 스님이 몇 분이나 계세요? 임재종, 그런 스님이라는 거는 임재종 그 화두타파를 해서 임재종 뭐몇대 스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스님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그런데 이제 태고 스님 이래로 태고 스님도 그 중에 한 분이고 이제 나홍 스님, 백운경한 스님 다 이분들이 인가를 받은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쭉 이제 이어지죠. 그래서 뭐 태고 스님, 나홍 스님 제자로는 무학대사라고 이제 여기 우리 한양 천도 그죠? 무학대사도 있고 또 함어서리 스님이라고 이제 고려 말 조선 초에 이제 금강경 삼가해를 저술한 아주 그 대단한 스님이 큰 스님이 계셨어요. 그 함어서리 스님 같은 분도 계시고 또 그 밑으로 내려오면은 이제 서산 사명대사, 서산대사, 사명대사, 부유 선수 선사 이런 분들도 다 이제 조선 시대에 우뚝한 스님들이죠. 그리고 이제 그 법맥을 쭉 이어가 내려와 가지고 이제 개화기 무렵에 이제 백용성 스님 그 3.1 독립선언서 33인의 한 분인 용성 스님도 이제 그런 법맥이고 또 경허 스님이라고 이제 수덕사 덕숭문 중에 우뚝한 이제 경허, 망공, 수월, 해월 이제 이런 기라성 같은 선맥들이 이제 이 개화기에 이렇게 꽃을 피는데 그 경허, 용성 스님들이 다 이제 태고 보국사의 법맥을 이어오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으로 이어지면 뭐 우리가 성철 스님, 이제 또 뭐 청담 스님, 향곡 스님, 서옹 스님, 월산 스님, 또 이제 거모 스님 뭐 이런 분들이 다 그 법맥이 이어지는 분들이라 볼 수 있죠. 그 43쪽에 보면 조선시대의 가나선의 전승과 건세의 개화선, 가나선 제흥이라 해가지고 쭉 법맥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그분들이 다 이제 그 전통이 있죠. 그래서 서산 사명, 사명대사, 또 경허, 망공, 용성, 동산 이런 분들이 다 태고 보국사 법맥이에요. 그래서 쭉 내려오면은 그게 쭉 내려와 있고요. 그 다음에 45쪽에 우리나라의 조사성 가풍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한국 불교는 지금 우리나라 불교를 한국 불교라 그러잖아요. 한국 불교는 조계종이 이제 주류죠. 대한불교 조계종이 주류인데 이 대한불교 조계종은 이제 도의국사를 종조로 하고 태고 보국사를 중흥조로 하고 또 보조 진일국사를 중천조로 해가지고 이제 지금 종단이 이제 성립이 됐는데 지금 한국 불교 조계종에서 이게 그 수행하는 이 가나선 전통은 지금 이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이게 가나선이 중국에서 출현했는데 중국은 지금 공산화되고 그랬잖아요. 중국은 공산화되고 또 문화혁명을 거치면서 중국에서 홍위병들이나 이런 분들이 거의 뭐 어떤 이데올로기로 인해 가지고 모든 종교를 문화유산을 다 파괴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은 이런 조사선, 가나선 어떤 선맥이 단절된 걸로 우리가 보거든요. 불교 자체가 거의 명맥이 끊어졌다고 보여지는데, 물론 이제 지금 중국 공산당이 다시 이제 예를 들면 장택민 같은 사람도 젊었을 때는 참선을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금강경을 좋아했다 그러고 또 이제 그 문화혁명을 일으킨 그 모택동 같은 사람도 육조 단경을 굉장히 가까이 하고 좋아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참 이율배반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 육조 단경을 선의 종교적인 그런 걸로 아니고 자기 하나의 자기 지혜를 개발하는 걸로 육조 스님 법문을 이제 봤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아이디어나 자기의 어떤 지혜를 개발하는데 그걸 활용한 것이지 종교로서 선을 본 건 아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장택민 같은 분도 참선을 하고 금강경을 좋아했다 그러고 또 지금 그 중국의 지도자가 누구죠? 시진핑 같은 사람도 이제 불교에 인연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불교 신자라고 하지 않지만 굉장히 불교에 우호적이고 그분의 아버지가 이제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그분의 아버지가 저 남방의 광동성 당서기를 지냈대요. 그런데 문화혁명 지나고 광동성 당서기를 했는데 문화혁명 때 홍위병들이 이제 그 광동성에 있는 게 뭐냐면 조계산 육조 해능대사가 법을 폈던 남화선사가 있어요. 그게 조계산에 있는데 그 조계산 남화선사에 가면 육조 스님의 진신상이 있거든요. 육조 스님 돌아가실 때 앉아서 돌아가셨는데, 네, 그 있죠. 거기에 이제 앉아서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이 진신상이 이제 무엇보다 귀중한 보물인데 이제 문화혁명 때 홍위병이 그거를 이제 없애려고 파괴하려고 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 주지가 이제 다른 건 다 뭐 저러는데 그거를 저래가지고 땅에다가 몰래 파묻었대요. 그래서 홍위병의 그 장난으로부터 그걸 지킨 거죠. 지키고 이제 한 10년쯤 홍위병 그 문화혁명 바람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땅에 있는 그거를 이제 꺼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잘못 꺼내면 누가 또 해코지 할 수 있으니까 이 절 주지가 이제 그때 마침 시지평 아버지가 그 광동성 당석이어가지고 신지평 아버지인데 편지를 썼대요. 이제 그 광동성 당석이가 최고의 권력자이니까 편지로 이런 사연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땅에 묻어뒀는데 이제는 그거를 복원할 때가 돼 있으니까 좀 도와달라 그러는데 그 당석이 시지평 아버지가 그걸 적극적으로 도와줬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시 지금 복원이 돼 있거든. 가면 지금 그대로 돼 있는데 굉장히 놀랍잖아요. 그거를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시진평이 여러 가지 조건으로 보면 당 그 석이나 또 주석이 될 적이 아닌데도 시진평이가 이제 주석이 된 것은 아버지가 그렇게 큰 복을 졌기 때문에 그 공덕으로 됐다. 이런 말을 하는 분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뭐 그거는 어쨌든 뭐 말인 거고,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국이 이제 가나선이나 조사선이 중국에 출현했지만 지금 중국에는 불교가 이제 이런 가나선 어떤 종지, 선종의 종지가 살아있지는 않아요. 이게 어느 문자로 이제 사유분별로 선을 자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올바른 선의 안목을 가진 종장들이 없어요. 일본은 똑같은 가나선, 조사선이 일본에 갔는데 일본은 일본식으로 약간 변질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선사들이 법문하는 거나 저수를 보면 자꾸 이 논리로 이 선을 자꾸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선은 이 논리가 들어가면 사유분별이 들어가 버리니까 이거는 선이 아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안타깝죠. 근데 한국 불교는 이제 아까 제가 얘기한 근세의 이제 경어, 용성, 망공, 이런 하남, 이런 우뚱한 선사들이 출연해요. 동산, 그 다음에 성철, 청담, 향곡, 서옹, 그 다음에 이제 월산, 이런 이제 선지식들이 출연함으로 해가지고 선의 종지가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대한불교 조계종이 이제 대한불교 조계종과 가나선이 한국선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땐 선의 정신을 가장 정통으로 활발하게 우리가 구현하고 있는 종단이라고 하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자부심을 좀 가져도 좋습니다. 자, 요까지 하고요. 좀 쉬었다가 49쪽의 제2장 가나선 개관으로 넘어갈게요. 좀 쉬었다 할게요. 예.